오늘은요 가스엔즈 선교회 대표이신 이규성 선교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주복음방송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엔즈 선교회 대표 이규성 선교사입니다. 저는 1997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으로 와서 네네. 여기에 있는 학교에서 그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네. 그때부터 이제 선교 사역 쪽으로 진행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그리고 북한 선교에 마음을 주셔서 네. 모퉁이 돌 선교회에서 한 18년 정도 일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나와서 가스엔즈 선교회라고 하는 네. 선교사님하고 자원봉사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선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잠시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요. 가스엔즈 선교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스엔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네.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밖의 반가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네. 잊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디선가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그런 도움으로 그 선물같이 받게 되었을 때 네. 그거를 이제 가스엔드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필요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가스엔즈라 그래서 gassense.org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가스엔즈라고 하는 웹사이트는 어떤 웹사이트냐면은 네. 선교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자원 사역자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네, 자원 사역자는 이제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인데 네. 이제 자원봉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사역처럼 할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처럼 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네. 자원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주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움을 얻을 데가 없어서 그냥 포기하시거나 또는 이 후방에서 선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네. 하고 싶은데 누가 필요로 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몰라서 아유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만약에 그 두 그룹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스엔즈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는 선교사님들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그런 사역 방향과 또 지역과 또 필요한 내용들 선교 사역을 소개를 올려놓으면 그러면은 자원봉사자, 자원사역자들이 이 웹사이트에 와서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또 네. 이때부터 이때까지 여름방학 동안 할 수 있는데 하고서 검색을 해서 딱 맞는 게 나오면 이게 연결이 돼갖고 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마치 그 매칭 프로그램 같은 거네요. 그런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듣기로 우리 선교사님은 처음에 그 북한 선교를 하시다가 거기서 아마 프로그래밍 사역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 매칭 선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신 거죠? 네.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주시긴 하셨지만 네.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건 뭐냐 하면 네. 그 모퉁이돌 선교 사역하는 동안에 IT 자원봉사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곳곳에서 IT 전문가들을 이렇게 리크루트해서 2주 동안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그 선교회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그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네. 그분들이 정말 선교를 하는 것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밤을 새가면서 그 일들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이분들이 정말 선교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구나. 네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연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생기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갓센즈라고 하는 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거는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네. 그것을 또 시작하는 거는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네네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아, 예. 그거를 놓고 이제 많이 기도를 하고 네. 또 모퉁이돌 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역하는 동안에는 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반은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그걸로 이제 그 수입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또 나머지 반은 이제 정말 이 갓센즈 프로그램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네.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거의 이제 자비량으로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자비량 선교의 모범과 같은 그런 선교사님이신 거네요. 뭐 특별히 어떤 교회에 파송을 받거나 그게 아니라 네네. 자신이 직접 일을 하면서 네. 그 재정으로 지금 선교에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자비량으로 선교하다 보면 어려움은 없나요? 괜찮나요? 어렵죠. 이제 진짜 보통 사람들의 뭐 2배 이상 일을 해야 되고 그런 힘든 일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일들을 조금이나마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그 일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마음이 있으니까 네네. 또 힘들어도 또 시간을 내어서 네. 섬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AI 시대, 네. 이제 AI 시대인데 AI 시대에 맞춰서 선교도 분명히 달라질 거란 말이죠. 네네.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부인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죠. 네네. 분명히 달라져서 AI가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네.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네. 이게 세상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네. 그래야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 타자기를 잘 치는 사람들이 네. 큰 돈을 벌고 많이 유행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법률 서류 같은 거를 손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그걸 다 타자 치는 사람한테 줘서 그 사람이 타자를 쳐갖고 했는데 타자의 단점은 한 페이지 치다가 한 글자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쳐야 돼요. 그렇죠. 다시 쳐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타자 치는 사람들의 실력은 빠르게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워드 프로세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부터는 네. 그 다음부터는 글자 하나 틀리면 그냥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우고 다시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그냥 누구나 타이핑하는 거는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타이핑이 좋은 스킬이었다면 네. 그 이후에는 타이핑은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좋은 퀄리티가 나오니까 이제는 타이핑 기술보다는 그 글 자체가 얼마나 더 좋은 글이냐 네네. 이게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교 현장에 그걸 적용해 보면은요. 네네. 지금까지는 선교를 어떻게 하는 그 툴에 관련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선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뭐 동영상을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또 선교에서 잘 활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AI가 그런 것들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고 나서는
동영상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훌륭한 컨텐츠를 가진 동영상을 만드느냐. 신학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교수들과 이런 사람들을 하는 신학교의 본질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I 시대가 되면은 뭔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더 잘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 가지 만드는 기술은 그동안 이제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면 AI가 어차피 그런 것들은 만들어 주니까 그렇죠. 네. 어떠한 내용을 담을 건지 네.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든지 네. 비전을 품는다든지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AI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을 보고 이거는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아. 옛날에 그 하는 기술 능력보다 이건 안 좋아 한 번 더 해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선교로 이제 끌고 와서요.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 안에서 AI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가 좀 있을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선교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네네. 지금 우리가 AI를 먼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네. 지금이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지금 AI를 배워서 뭔가를 AI를 활용하면은 큰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AI를 쓰는 게 기본이 돼서 그때는 AI를 안 쓰는 게 문제지 쓰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모두 다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얼른 이 AI를 적응해서 지금 써먹어야 AI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잘 그렇죠. 활용. 네네. 누구나 다 활용을 하니까요. 그렇죠. 예. 얼마나 AI를 잘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은 축복받은 곳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AI라고 하는 거를 누구나 쉽게 매달 20불만 내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선교지에 가보면 거기는 아직도 인터넷도 없고 거기는 아주 불모지잖아요. 네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AI를 활용하고 가르치고 그 AI를 활용하는 법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면은 정말로 커다란 선교의 효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적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AI를 쓸 텐데 그리고 결국에는 선교지에서도 결국에는 AI가 활용이 될 텐데 네네. 빨리 지금부터 쓰기 시작해서 네네. 잘 쓰게 되고 적응이 되면 네네. 5년 후 10년 후에 다 쓰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앞장서 나가게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제 곧 하시려고 하는 네네. AI 프로그래밍 강좌. 네네. 자, 이게 어떠한 부분인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AI를 공부하는 단계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어떤 분은 그림을 AI로 멋있게 그린다든지 동영상을 AI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AI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클래스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그림이나 뭐 동영상이나 음악이나 이런 거를 가르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네. AI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치는 거는 찾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그 선교 지망생들이 이 기술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그거를 이제 이번에 좀 전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께서 영수증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거 뭐 음식 먹고 그 영수증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그 영수증만큼을 그냥 선교사님 돈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쉽게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영수증을 땅 찍으면 그 영수증에 있는 금액을 자동으로 자기가 캡처링해서 사진 찍고 저장해 놓고 월 말에 선교 보고할 때 버튼만 딱 누르면 그게 사진과 함께 딱 리포트가 딱 나오게 할 수 있다든지 네. 그런 앱을
이 강좌를 들으면 그런 걸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계부 앱을 만드는 거네요. 네, 그거를 좋은 가계부 앱을 찾아서 쓰는 게 아니고 네. 그걸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이요.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처음에 셋업만 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한국말로 그냥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계부 앱을 만들고 싶어. 그런데 가계부 앱에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열어서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있는 나오는 내용에 날짜를 찾고 금액을 찾고 그 가게가 어딘지를 찾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줘. 그리고 월말이 되면 그거를 인쇄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어 줘. 그러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기존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AI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건지 좀 한 가지 예를 좀 더 해주신다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제 여기 현장에서 또는 이제 후방에서 쓸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 찬양팀한테 악보를 다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주시거나 뭐 PDF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아이패드에 열어서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가 바뀌었다. 그러면 또 다시 다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패드가 이제 다 다르고 막 그러니까 보낼 때 이메일로 받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 앱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요,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그냥 내 거에다 하나만 저장하면 우리 팀원 전체가 다 똑같은 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앱만 열면 되니까. 그 앱만 열면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찬양은 제가 이 앱에다 올려놨습니다 하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앱을 열면 그게 그냥 떠버리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이거 말고 다른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 한 명이 그 찬양을 다른 걸로 바꾸면 자동으로 다른 앱의 악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앱도 이렇게 얼마든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AI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때는 주로 그 핸드폰 앱 아니면 컴퓨터의 홈페이지라 그럴까요? 그럼 홈페이지 제작도 AI가 쉽게 해줄 수 있겠네요. 네네.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내가 이 웹사이트하고 정말 비슷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웹사이트이 있으면 그 웹사이트 주소를 카피를 해요. 그리고 AI한테 딱 주면서 이 웹사이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줘. 그런데 메뉴는 A, B, C, D로 해주고 A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B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해줘 하고 버튼을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비슷한 내용으로 해가지고 딱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수정해줘 이렇게 수정해줘 한국말로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 웹사이트를 관리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사진하고 그다음에 목사님의 새로운 프로필을 갖다가 AI한테 그냥 주면서 이 내용으로 목사님 프로필 페이지를 바꿔줘. 그러면 그냥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선교사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AI 프로그래밍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특별히 전문인 선교사 양성을 위한 AI 프로그래밍 강좌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 갓센즈의 비전이 뭐냐 하면 선교사님들하고 자원 사역자들 분하고 연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자원 사역자들을 찾아서 연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장시켜서 새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길러내서 연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원 선교사들을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클래스를 하면서 선교에 관심이 있고 특히 뭔가 인터넷이나 IT나 이쪽으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클래스를 들으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기초 소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8주 동안의 이 코스인데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를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실제 선교 단체의 프로젝트하고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 내가 과연 공부한 걸로 실제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그런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조인해서 일을 하다 보면 뭐 막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풀어 나가면서 네.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기르게 되는 거죠. 바로 현장 실습이 돼버리는 거네요. 네네네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실제적인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언제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3월 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네네. 부터 시작해서요. 네. 8주 동안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네네. 여기 애나하임에 있는 복음대학교 1층 103호실에서 네네. 그 강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클래스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주소를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2660 웨스트 우들랜드 그다음에 103호가 되겠습니다. 룸 네. 103호고요. 전화 연락처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제 핸드폰 번호를 드리겠습니다. 네. 213-458-0847입니다. 213-458-0847. 네. 213-458-0847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3월 7일 토요일부터 8주간 진행이 됩니다.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네요. 네네. 네. 1시간 정도는 이론 수업을 할 거고요. 네네. 나머지 1시간 반 동안은 거기에 랩탑 가져오셔야 되는데 랩탑으로 실제적으로 그날 배운 거를 실습을 해서 커버를 하고요. 그때 다 못한 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 숙제로 해오시는 개념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8주간 하신다 그러는데요. 8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금 아웃라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네. 처음 4주와 나머지 4주 이렇게 되는데요. 네네. 처음 4주는 AI로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를 어떻게 셋업을 하고 처음 셋업을 하고 어느 AI를 써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주고 수정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실제 도메인 네임을 등록을 해서 그 웹사이트가 화면이 딱 나와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까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 4주 동안에는 그 웹사이트의 내용을 앱으로 감싸서 스마트폰용 앱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예, 어디까지 되냐 하면은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애플 iOS용 그 앱스토어가 있죠. 네. 앱스토어에 어떻게 올리는지까지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야, 어떻게 보면 되게 알찬 내용이 AI 프로그래밍 강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특별히 그 선교사로서 전문인 선교사로서 현장 그 선교 실습도 할 수가 있고 예,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등록비를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등록비가 8주 전체에 200불입니다. 네. 200불이고요. 그다음에 그 AI 사용 비용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냥 각자 하는데 네. 어느 정도냐면 한 월 25불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도메인이 있으시면은 필요 없지만 도메인이 없는 분들은 새로 구입하는 게 1년에 17불. 예, 그 정도 비용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등록비는 200불입니다. 8주에 200불이고요. 3월 7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니까요. 여러분들 문의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점점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갓센지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갓센즈가 시작한 지 벌써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자비량으로 하면서 반은 제 삶을 위해서 일을 하고 네. 나머지 반은 이제 갓센즈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요.
이 4년 동안의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이메일 리스트를 신청하신 분들이 한 1,600분 정도 됩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야.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도 이 갓센지에 오셔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여기다 등록을 해주시면 네.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매칭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셔갖고 좀 관리를 해주시는데 갓센지의 비전은요. 네. 이 갓센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언어로 올리면 네. 그게 자동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보여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브라질 선교사님이 브라질어로 포르투기스로 그거를 올렸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말로 보이게 돼요. 아. 그래갖고 이 전 세계가 언어의 장벽 없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하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 사역자들이 자기 삶 속에서 어느 시간을 떼어서 그거를 선교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게 비전입니다. 예, 선교사님, 너무나 귀한 비전인 것 같은데요. 자신의 시간을 띄어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날이 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AI 꼭 배워야 되나 이렇게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많이들 좀 54 초청의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보통 AI로 하면은 뭐든지 다 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막상 해보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게 다들 쉽다라고 하는데 안 해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AI는 되게 무서운 것, 먼 것, 나랑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막상 해보면 너무 쉽고 너무 재밌어요. 그냥 말로 했는데 뭐가 막 나오니까. 네네. 그래서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네.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연령은 상관이 없을까요? 연령은 상관없고요. 네. 해야 되는 그 자격 조건이 있는데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요. 네네네네. 노트북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갖고 오셔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법은 아셔야 돼요. 네. 컴퓨터 키고 끄고 파일 카피하고 이메일 보내고 로그인하고 이런 것들은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하고 한글 타이핑은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헬로우를 치세요 그랬는데 한 1분 걸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 써보셨으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귀한 말씀 해주시고 귀한 강좌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은 분들이 또 등록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